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요즘에 환율도 많이 치솟고요. 경제는 어렵지만 이 환율 등의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볼 때 잘 나가는 자영업자하고 아닌 자영업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당 아마 여러분 대여섯 개 한정돼 있고 거기는 지금도 잘 나가는 식당이거든요. 현금 주면 그걸 그 가게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서영주 전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좀 주면 좋겠다. 그것이 뭐 상품권의 형태든 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 성격이든 또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전 국민 계엄 지원금 뭐 이런 것도 주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돈 가지고 화폐 가지고 맛집 가서 잘 되는 데가 줄 서가지고 돈 쓰면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선별적 지원을 하자 그 얘기잖아요. 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단 저는 뭐 이 행정 관료들이 결국에는 왜 정치권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논의를 해야 되냐면 탁상행정 하시는 분들은요 현장의 목소리 잘 모릅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냐, 뭐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재판받냐 이거 우리가 논박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지난 계엄 이후에 43일 동안 완전 바닥을 쳤고요. 모든 행사 취소됐고요. 임대가 나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의 물가 정책이 손이 안 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의료대란이요. 지금 우리가 의료대란 그냥 넘어가지만 지금 곳곳에서는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장례식 정보도 힘들어요. 이런 곳곳의 민생 문제들을 어디서 가장 잘하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잘합니다. 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것도 오늘의 상품권 3개월로 한시적으로 하고 이 부분이 가면 경제 효과도 있고 지원 효과도 있다. 이 주장인 거예요. 근데 하는 총재는 재정적 여건이라는 게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지표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박하게 그냥 선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치권과 논의를 해보세요. 물론 국민들이 어려운 거를 공감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트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선별적인 부분들을 갈 것이냐, 거의 보편에 맞는 선별로 갈 것이냐, 아예 정확한 선별로 갈 것이냐는 시간을 갖고 하는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만 맞는다면 이거는 뭐 하는 총재와 뭐 야당의 주장이 아예 다르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환율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어저께 대통령 이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이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그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정혁진 변호사님. 물론 경제학자로서 얘기한 겁니다. 환율 상승폭이 70원이라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계엄 같은 정치 리스크 때문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지만 경제가 좀 안정이 된다. 사실 하는 총재로서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환율 올라가는 거 큰 문제죠. 하지만 환율이 올라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경제학자들 이야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러이러 우리 경제 상태가 이러니까 환율이 이러이러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도 잘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이번에 환율이 확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임팩트가 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창용 총재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제는 다른 게 아니고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불안한 마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누가 뭐라 그래도요. 2024년,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요. 아까 조금 전에 뭐 서용주 그 대변인이 뭐 이렇게 경제를 뭐 정치인들이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망치는 거는 정치인들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좀 잘해서 서민들이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란 혐의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공수처장 내란 혐의로 고발한다면 무슨 일입니까? 글쎄 이제 공수처장이 지금 어떤 이 권한이 없는 것들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를 상당히 파괴하고 있다. 저게 아마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했던 그 이야기에 토대를 맞춰서 아마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이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뭐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해서 쟁점을 만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공처장이 과연 내란 혐의로까지 해야 될 문제인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거를 지금 내란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게 바로 내란 혐의잖아요. 그에 대한 맞대응 형식으로 지금 이제 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아마 고발한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뭐 지금 법적인 어떤 이 충돌이 계속적으로 어떤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선뜻 좀 내란 혐의는 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 경제의 불확실성, 경제가 어려운 거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냐, 경찰이냐, 검찰이냐 여러 갈래로 막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야당이 현재 주도로 해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여당도 우리도 내란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여기 가지고 상의를 해서 특검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패 범죄의 수괴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체포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인면수심이고 소름이 끼치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떨어질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특검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도 사실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에서 친구로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미안하지만 그건 그거고 안 그러면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주도로 우리 주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부 독소정을 빼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특검법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뭐 협의가 잘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은 하지만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저렇게 선택한 것도 정말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제2여권 돌아오면 통과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막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더니 갑자기 또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도 당내 반발이 있는 거예요. 일부 당내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지난번에 2표가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민주당 입장은 원래는 내일 2시에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있고 오늘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아서 회의는 못했는데 내일은 일단 통과를 안 시키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내일 저녁 때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개의하고 정의한 다음에 저녁 때까지 논의해서 협상이 되면 그걸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킬 겁니다. 야당끼리 협상해서 같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저녁까지는 기다려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과 또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협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 저녁까지도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아마 통과를 민주당 안이나 야당 아니죠. 야6당 안으로 통과시킬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 중에서는 특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오늘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